파천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 고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와우. 을미개혁 그 과정 속에서 명성황후 딱 죽여놓고 딱 고종 확보한 상태 속에서 자신들이 밀어붙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일본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사라진 거야, 고종이. 자, 이 고종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 고종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순간이 바로 이 아관파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종이 선택한 거거든요. 어쨌건 이 고종은요, 똑같이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또 이 운명을 외세에 맡겨버리는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아니, 어떻게 자기 집도 못 지키면서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 과정에서 선택했던 이 아관파천은 일본의 영향력을 팍 낮춰놓고요. 러시아 영향력 올려놓으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균형을 딱 맞춰놓는 그런 상태는 만들어놔요.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한 균형을 맞춰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고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거예요. 이 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응급처방일 뿐이지 이게 종국적으로 치료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외세 끌어들이는 방법은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요. 자, 어쨌든 그 아관파천 되니까 여러분들 러시아가 고종 보호해주는 거잖아. 영수증 또 내밀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얘기잖아요. 여러분 역사에서 외교에서 공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명심하시라니까 여러분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집니다. 자, 이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진 배경은 뭐였냐면요. 그 앞에 맺었던 그 조미소 통상조약 때 처음으로 했던 최혜국 대우. 이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그래요. 최혜국 대우. 왜냐면 러시아에 지금 공사관에 와 있으니까 러시아한테 뭘 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니까 그 앞에 맺었던 조약들의 최혜국 대우 조항이 딱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줘야 되고 일본도 줘야 되고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 되면서 이권 침탈 결정에 이르는 그런 시기가 되더라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아관파천이 딱 되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닙니다. 돌아오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독립협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독립협회는 여러분들 어떤 조직이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독립협회 하면 딱 떠오르는 조직이 그렇죠. 바로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독립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하면 또 기억나는 게 독립협회, 독립문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좀 순서 좀 보시라고요. 자, 먼저 이 독립신문이 먼저 나와요. 요게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요게 1번. 그 다음에 이 독립신문 만들었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조직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 2번. 왜 만들었냐면 바로 독립을 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독립문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근데 여러분 여기 독립이 뭔지 아세요? 독립은 여러분들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으로부터의 독립. 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문이 바로 독립문이다라는 거. 그거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이 독립협회가 뭐라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만민공동회라는 것입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회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요. 당시 열강의 이권 침탈이 막 엄청나다고 했잖아. 그때 이들이 모여가지고 러시아는 물러나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러시아가 뭘 달라고 했냐면 전영도를 달라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전영도. 영도는 어디냐면 지금 부산에 있는 그 섬이거잖아요. 예, 왜냐면 거기다가 이제 저탄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배가 내려오면 당시는 그 석탄이 연료였거든요. 그 연료를 좀 채워놓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 주유소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바로 이 영도에다가 설치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만민공동회에서 있을 수 없다. 이건 주권 침해다. 조선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러시아의 저령도조차를 빌려주는 것을 막아내요. 우와! 놀라운 현상 아니야, 여러분들? 이뿐만 아니야. 다른 나라의 어떤 이권들을 막아내요. 야, 이거 뭐야? 이제까지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 왜 우리가 이런 모습 보인 적 있냐고요? 없단 말이야. 다 달라는 데한테 줬단 말이야. 너무 약한 모습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아내고 있어. 무엇 때문에? 바로 그 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민들이 하나 있을 때는
힘이 약하지만 둘, 셋 모이고 모이면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광장의 역사에 그 하나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실. 여러분 여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민의 힘을 확인했다면 이제 이 민을 믿어야지. 외세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민을 믿어야지. 민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사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 민의 힘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 고종, 이 민의 힘을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라면 새로운 나라 건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과연 고종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고종도 이거 좀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거기 만민공동회에 관리가 파견된, 정부 인사가 파견된 관민공동회도 열려.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가 좀 나라다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기서 헌의육조라는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자, 이 헌의육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만민공동회 헌의육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입헌군주제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앞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갑신정변부터 출발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임금은 존재하지만 그 임금은 법 안 틀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향하고 있는 모습들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서 재정의 일원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갑신정변 때 호조의 재정의 일원화,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 탁지 암은 중심의 재정의 일원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어그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갑오개혁도 지금 사실은 이 아관파천 내에서 무효화 선언을 하다 보니까 재정의 일원화 다시 옛말이 됐단 말이지. 근데 다시 재정의 일원화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재정의 일원화. 여기서는 지금 탁지부가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탁지부 중심의 재정의 일원화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때요. 뭘 얘기하냐면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라는 말도 있어요.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까지는요 죄가 의심돼. 그럼 일단 데려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주리를 틀라.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죠? 네, 바로 이런 거. 인권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기서 처음 나올 거예요. 인권은 여러분들 세종대왕님도 모르세요. 예, 인권이라는 단어는 세종대왕 모르고, 왜 그때는 없었던 단어예요. 이 인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굉장히 근대화된 단어예요. 근대화가 만든 그런 발명품이 바로 어찌 보면 인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앞서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추원 관제가 선포됩니다. 중추원 관제. 중추원. 이 중추원이라고 하면 이건 바로 의회예요. 의회. 국회를 얘기해요. 국회. 예. 중추원 관제가 지금 선포되는 모습들. 잘 나오고 있어. 예. 지금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이런 의회가 이제 걸음마를 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순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와, 건민공동이 대단하네.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네. 좋아.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고종입니다. 이 고종은요, 아관파천 그 다음 해 97년도에 와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 예. 이 대한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근거라고 한다면 바로 환구단이 되겠죠. 예. 환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왕의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슬근슬근 이렇게 권력을 좀 내달라고 하니까 이것들 봐라. 어디까지 기어 올라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황제는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98년도에 해산하게 됩니다. 특히 황국협회를 동원해가지고 압박을 하죠. 황국협회. 이 황국협회는 여러분들 어용상인이라 할 수 있는 보부상, 관어상인이잖아요. 국가에서 허락받은 상인들, 이런 사람들 압박해서 공격하고 결국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결국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죠. 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